네,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인데요. 역시나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 배당락일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연말 훈풍 랠리는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좀 과열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시장의 투심은, 좀 빠른 금리나 속도를 반영하듯이,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PC가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인 것 같습니다. 단지, 사실은,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이 이제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데일리 뷰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식시장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낙폭과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들뜨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 섹터는 어떤 걸로 보실까요? 네, 지금의 시장은 대변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답은 주도주 안에서 있는 것 같고요. 정치인맥 테마 등 테마단 종목들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 세 섹터를 오늘 특징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2차 전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포트폴리오에 있으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오늘 기다리던 반등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딱 그 2차 전지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연동관계 모습으로 먼저 보자면, 테슬라의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주춧돌이 되는 게 어쨌든 테슬라라는 종목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매크로 변수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좋은 내용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주가는 그거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단기 노이즈로 판단을 하고 없는 듯 하고요. 국내로 좀 넘어와 보게 되면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대거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오랫동안 좀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다가 오늘 단기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아쉽게 50만 원 돌파는 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장기 성장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개별 단일 뉴스를 좀 타고 반등세를 써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는 단기 관점이 좀 유효하다 이런 평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좋은 섹터를 놔두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확신을 갖는다면 장기 투자를 해가야 되는 것이지 기술적인 단기 반등으로는 큰 재미를 못 본다. 지금은 그렇다면 역발상 전환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세 분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그 인기가 좀 있었던 종목들은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64만 원대입니다. 기술적인 위치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들 다르실 거예요. 수직 계열화 쪽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보시는 분들, 또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퓨처엠 보시는 분들 등등 틀릴 텐데, 지금은 모든 종목들의 중장기 관점은 우호적입니다. 내가 단지 매집을 어느 구간에서 좀 해갈 것이고,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싸움인 것 같고요. 양극재 쪽으로 좀 돌아가게 되면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한 시세 분출은 아닙니다. 장중에도 그렇고 현재 지금 1.76% 28만 8천 원을 달려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위치는 오늘 진입 자리가 맞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섹터를 두고 기술적인 걸로 타진을 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단기 투심은 꺼진 듯한 분위기거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반도체로 돌았기 때문에 단지 중장기 관점은 변함이 없다.
시장 그 매크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죠.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 이제 같은 말인데 지금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성장성은 있는데 투심이 조금 식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회를 활용하려면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보다는 이 대외 노이즈가 계속 불었을 때 결국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다른 종목이 20% 떨어질 때 그 종목은 10%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로 좀 선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나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에코프로보다는 좀 포스코홀딩스를 더 선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전히 양극재단 오늘 뭐 LNF가 시세 분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이었고 결국은 시장 자체도 좀 낙폭과대를 노리는 모습 속인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직도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제가 뭐 증시의 속도까지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매크로 변수에 흔들리지 않을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지만 덜 흔들릴 종목으로 가자라고 2차 전지 전략을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제약바이오를 주셨던데 여기는 좀 요약을 한 줄평으로 어떻게 들어봐야 될까요? 네, 시장의 주도주 이렇게 한 줄평 적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종목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도 전해주세요. 네, 뭐 제약바이오를 계속적으로 이제 설파를 한 지 4개월째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나 그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주도력이 비만 치료제, 뭐 ADC, 삼자병, 신약 다 좋았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았고 삼자합병부터 좀 보면 셀트리온 주가 모습인데 셀트리온이 뭐 13만 원부터 저는 뭐 아직도 20만 원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19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대형주의 품격에 맞게 올라왔고 단지 이제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기존에 갔던 종목들 좀 쉴 때 뭐 리버세나 립이라든지 ADC라든지 어제 특히 레고캠바이오 오늘은 이제 이비노반트의 한올 바이오파마들이 시세 분출이 좀 있는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주로도 언급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컨퍼런스 기대감이 계속 있는 종목들 몇 종목 좀 보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 시간에 추천을 드렸던 뭐 오늘 시세 분출은 에이프릴 바이오도 상당히 좋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시세 분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파트처럼 제약바이오가 바로 낙폭과대 종목들로 낙수효과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력을 형성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 그 한올 바이오파마가 시세 분출이 오늘 터졌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쭉 뻗었는데 46,750원까지 갔으니까 뭐 지금도 장중에 18% 시세가 나고 있고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분히 이제 그 좀 기다려야 되지 이 주도력을 형성했던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가게 되면 안 되는 자리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초반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뮤노반트 주가를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나가는 이제 주가 차트 모습이 이뮤노반트 주가 차트 모습입니다. 연일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우호적으로 목표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와 있었고 전일도 6%대 반등이 있었고 지금 44불인데 한올 바이오파마를 이제 눌림목에서 접근하실 분들은 이뮤노반트 주가가 안 밀려야 됩니다. 커플링이 거의 90%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 뭐 낙폭과대로 좀 갔던 종목들, 그런데 기본적 분석상 재무가 괜찮은 종목들, 뭐 제넥신, 키움바이오 이런 종목들 시세 분출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낙폭과대를 좀 쫓을 것이냐 눌림목에서 저는 좀 차분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시장이 또 마무리가 되고 1월에 아무래도 연초 기획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럼 주도력을 형성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리버세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힘들어 보여요. HLB는 특히 5만원대 공방이 있으면서 오늘 뉴스플로우 좀 타고 반등이 있었는데 강하게 시세 분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눌림목 쪽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분들은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 가시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서는 차분히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꾸준하게 좀 말씀 주시는 반도체는 오늘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한 줄평을 이제 낙폭과대 찾기 지속 일단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들 그러면 전략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한 줄평을 낙폭과대 찾기는 지속 이렇게 드렸다는데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방 산업은 뭐 투심이 반영돼가는 과정이고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ING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은 조금 과열이다 이런 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이 코스피 업종의 이익 개선을 주도할 섹터가 어디냐 이렇게 본다면 뭐 역시나 지금 1순위는 반도체, 2순위는 하반기로 가면 2차 전지예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을 보면 AI 반도체가 특히나 이제 큰 캐시카우가 될 거다. 뭐 HBM이 됐든 AI를 접두사로 놓고 여러 가지 산업을 접목하던 근본적인 요소를 찾아가는 게 키포인트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고부가 D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평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격 매매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를 대비할 거면 수급가 매기가 있었던 온디바이스 AI나 CXL, 뭐 반도체 IP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뭐 DSP까지. 반대로 이제 안정감을 내가 좀 추구하고 싶으면 눌림목에 들어가 있는 EUV 쪽이라든지 최근에 뭐 HBM 관련된 주들 특히 HBM3, 2로 가는 쪽이니까 HBM4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뭐가 중요하냐? 오늘 코리아 서킷부터 좀 보실 텐데 시세 분출이 사실은 오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눌림목 들어가요. 그럼 이제 속도를 대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목에서 뭔가 타진을 해볼 거 아닙니까? 가격 레인지 범위가 어디가 됐던 매매 기법에 의한 진입 자리는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냥 반도체 파트들이 이미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는 좀 과열이라 판단돼서 그냥 매매 전략으로 가시겠다. 근데 속도는 좀 퍼포먼스는 대입하고 싶어. 그러면 CXL, 온디바이스 AI가 맞고요. 그러면 차분히 기다려야 되겠죠. 특히나 오늘 제주 반도체는 시세 분출 조금 되는 듯 하더니 윗꼬리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온디바이스 AI 특히나 대표적인 종목 뭐 칩셋미디어 제주 반도체지만 지금으로 기술적인 관점은 엄청난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된다는 것 내지는 개별 뉴스 플로우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감을 대비하는 쪽으로 좀 가게 되면 역시나 내년에 좀 좋을 종목들 뭐 동진이라든지 기존에 먼저 탔던 종목들 논리목 들어가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ALD 쪽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제 33,950원이니까 4.4%. 우리가 이제 바텀 전략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이제 매크로 변수 대외적인 걸 보고 이 기업의 수급과 매기가 올 것이냐, 중장기 관점이 유효할 것이냐, 매매 관점으로 눌림목이 유효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주식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ALD 장비 수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주성 엔진 가격 자체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전반기에 좀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 변수를 씌우는 건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끌고 갈 종목들 선별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EUV냐 아니면 후공정이냐 온디바이스 AI냐 뭐 CXL이냐 반도체 IP DSP냐 설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포트에 경기가 어려울 때 중장기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매매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 갈수록 내가 중장기 전략으로 가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매매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주력이 설정돼 있는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조금 더 넣으면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네 섹터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만 선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 키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분위기를 쭉 보게 되면 전반기에는 저는 CXL 내지는 반도체 IP DSP, 온디바이스 AI,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전반기에는 관심 드리고 싶고, 내년 이제 하반기로 가면 저희가 또 연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나 EUV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종목을 잘 골라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전문가님이랑 프리뷰를 했는데 뭐 금방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돌파했습니다. ABL 바이오 24,500원 목표가에 도달했는데요.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여기까지 뭐 수익 챙기고 나올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 종목? 네, 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식을 가장 하면서는 그 보유 기간과 내가 매도 시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기술이고요.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생기는데, 이제 시세가 낮으면 내가 5%에 만족할 것이냐, 10%에 만족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타진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JP 모건 헬스케어 뭐 쇼케이스에 나갑니다만은 주도력을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쇼케이스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데카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뭐 GI 이노베이션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신규 진입 타점은 확실하게 좀 눌림목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ABL 바이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체결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 나면 좋을지 오늘의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유진테크 준비했습니다. 네, 유진테크 오늘 차트도 좀 예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던데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속도냐 안정감이냐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이 이제 연말장이지 않습니까? 뭐 내년 1월 첫째 주 정도까지 랠리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슬슬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면 안정감을 투영할 수 있는 종목이 낫다. 이 종목도 이제 47,000원까지 주가가 좀 뻗었었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을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더 밀리면 받아도 되는 종목이고, 유진테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회가 언제 될 것이냐. 결국은 전방 산업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아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유진테크에 대한 전방 산업이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전반기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디램이 됐든 뭐 낸드가 됐든 특히 디램 쪽인 것 같은데요. 디램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디램은 진입 장벽이 높은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강 체제가 된 겁니다. 마이크론까지.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유진테크에서 선당 공정인 것 같습니다. 선당 공정의 절대 강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HBM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가 같습니다만은 HBM3나 내년 DDR5를 본다면 거기에 엮일 수 있는 관련주는 유진테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웨이퍼 이제 캐펙스를 보게 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추론이긴 한데, 선당 공정 특히 D램 위주로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으로 아마 집행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밀려갈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진테크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유진테크 또 준비를 하셨는데요. 오늘 뭐 딱히 유진테크는 그러면 뭐 매매가라든지 목표가는 설정 안 해주시나요? 네, 뭐 매번 드리면 좋죠. 매번 드리면 좋은데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레인지 범위를 좀 잘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설정은 뭐 내일장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좀 무리라고 판단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4만 원 권역부터 3만 5천 원까지는 좀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신다면 상당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좀 우위를 점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항상 뭐 안정감이나 속도 중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택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정감을 택하신다면 유진테크도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